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14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포항과 서울 경기가 금요일날 경기여서 K리그2 경기가 한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포항과 서울 같은 경기가 조금 난해한 경기인데 이 경기가 금요일날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강원 대 4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었고 성남은 인천과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강원 쪽에 47.4%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몰린 경기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지훈 선수가 25일 날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화 선수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부상이 좀 있었어서 많이 출전을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1라운드, 2라운드 두 라운드마다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아쉬워요. 차라리 고무열이나 김지현 선수가 득점력에 있어서 좀 더 좋고 또 정석화 선수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보다는 뒤에는 신강훈 선수에게 백패스를 하면서 이제 얼리크로스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고무열이나 김지현이 저는 선발로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었던 강원이고요. 중원 같은 경우에 상주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때문인지 이현식 선수를 전반에 빠르게 서민훈 선수와 교체를 했었습니다. 선발로 나온 김승대, 그리고 이영재, 조재환, 이 선수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무열 선수가 교체로 첫 출전은 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고무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습할 때, 연습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시라고 불리는데, 트레이닝 할 땐. 근데 또, 막상 또 경기에 나오면, 좀, 지난 시즌에는 물론 군 생활을 하면서 2부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북에서는 전역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고무열 선수고요. 김지현은 역시 교체 투입되고 바로 골대를 맞추는 등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강원 같은 빌드업을 하는 팀들은 펩도 그렇고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같은 경우는 뒷공간을 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강원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뒷공간 노출이 좀 많고요. 그 뒷공간 공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수 키퍼가 조금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은 불안하긴 했습니다. 측면 공간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찬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골이 다 안 들어갔어요. 다 아깝게 빗나가고 뭐 골대 맞추고 이랬었던 강원이었었고요. 성남을 살펴보면 양동현과 이스칸데로프가 좋았고 특히 양동현 같은 경우에는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토미 선수가 결장을 해서 아직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서 아직 보진 못했고요. 최병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임선영 선수도 좋았지만 성남의 미들진이 그리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찬스들이 특히 양동현 선수가 전반전에 그 찬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1라운드 봤었을 때는 공격과 수비 모두 좀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라운드를 봤을 때는 1라운드 상대였던 광주의 공격이 약해서 그랬던 거였고 볼처리나 역습에서의 위험한 장면들도 좀 많았고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 등 수비적으로는 지난 시즌만큼의 좀 성남의 끈끈한 수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안했어요. 이 경기를 정리하면 강원이 지난 상주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강원에 몰리진 않았지만 성남의 미들진이 상주보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에서 이제 상주 미들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주의 미들보다 성남의 미들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불안해 보이는 성남의 수비 상대로 강원의 김병수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일부 정석화 대신 고무열 또는 김지현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강원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0위 수원 대 9위 인천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울산에게 3대2로 패배, 인천은 성남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수원 쪽에 62.3%고요. 인천은 김동민 선수가 25일 입대를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이고요. 인천은 2연무 중입니다.
수원은 지난 경기 타가트가 허벅지 약간 통증이 있어서 선발로 제외가 됐었고 선발로 한희건과 크루피치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안토니스가 징계 1라운드 개막전에서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토니스가 나오지 못했었는데 그 안토니스 자리를 염기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미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거리 능력이 좋은 고승범의 원더골 그리고 크루피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헤딩골을 넣으면서 어, 두 개의 득점을 했었던 수원이었고요. 수원의 좋아진 부분은 되도 않는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속 되도 않는 빌드업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속공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좀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다만 타가트의 폼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조금씩 제가 느끼기엔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좀 느끼고 김문유 선수가 상주에선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금 김민호의 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김민호 선수를 제대로 활용이 못하는 건지 좀 항상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는 헨리가 공격적인 수비, 약간 도전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살짝씩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살짝씩 불안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헨리 외에는 수비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과 노동건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지 선수가 결정을 했고요. 성남 상대로도 수비 축구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라인을 좀 내렸어요. 저는 성남 상대로는 그렇게 라인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수비 간격 그리고 수비 전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메오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축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메오네도 세트피스나 역습에서의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이 지난 경기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무구사의 찬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찬스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조금은 인천이 이런 축구를 계속 해 나가다가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수비 선수들의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수가 좀 몇 차례 있었고요. 침투 선수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약간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는 투표율처럼 수원이 좀 우세히 보이긴 해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그렇지만 수원이 크루피치의 제공권 그리고 타가티 한방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선취골을 넣게 된다면 쉽게 경기를 이겨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원이 한 골 넣고 좀 지킨다면 인천이 그거를 뚫어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수원이 선취골을 넣지 못한다면 홍철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호남, 무고사, 시오타임의 역습 또는 케인대의 세트피스 뚝배기로 인해서 인천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투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7위 상주 대 12위 광주의 경기인데요. 상주는 강원에게 2대 0으로 승리, 광주는 서울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상주 쪽에 63%고요. 광주는 현재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확실히 윌리안 어문상이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그런 측면 공격이 전해되지 않고 펠리페를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라는 모습이 펠리페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지난 경기 3백으로 나왔지만 뭐 홍준호 그리고 아슐마토프 이안도 이런 선수로 3백으로 나왔는데 좀 수비도 좀 일부 리그 올라와서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중앙 공간 그리고 미드진 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마르코 선수가 이번 시즌 영입이 됐는데 1라운드에서의 모습은 적응이 좀 안 된 모습 그리고 실망적인 모습 때문인지 이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었고요. 이런 광주가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고 역습 스피드가 좋은 그런 상주를 만났습니다. 첫날의 세 경기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경기 포함해서 이 경기가 마지막 첫날의 세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가 좀 무승부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몰렸고요. 상주의 특성상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주는 연패를 끊기 위해서 승리보다는 승점 1점이라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해올 것입니다. 그런 아슐마토프의 수비 그리고 라인 역시 높지 않은 광주 상대로 상주가 이제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주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모습도 있고 강원이 좀 득점을 못해서 그랬지 위험한 장면들이 상주 입장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주 역시 수비가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아예 이변으로 보고 무패로도 조금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이변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주의 압박이 좋지만 라인이 높지 않은 광주고요. 승점 1점이라도 얻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준비해올 박진섭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투빅으로 가지 않고 단통 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2 안양 대 7위 경남의 경기인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고요. 경남은 이랜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홈패, 경남 쪽에 50.2%고요. 안양은 현재 2연패를 하고 있고 경남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이정빈 선수 그리고 경남은 우주성 선수가 25일 입대를 하고요. 안양은 뭐 구본상, 조규성, 팔라시오스가 이적을 했고요. 닐손 주니어 부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선수 그리고 마우리데스 선수 그리고 팔라시오스의 대체자로 아코스티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좋지 못한 출발 2연패를 하고 있는 안양입니다. 아직까지 김경민 선수 공격에서의 안양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김경민 선수와 이번에 영입된 마우리데스의 차이점이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우리데스가 용병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코스티 선수는 그래도 좀 그나마 안양에서 이정빈 선수와 더불어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양은 세트피스가 좋고요. 역습에서 특히 좌측 쪽이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공격보다 문제가 되는 게 좀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공간을 너무 내주고 세트피스로 부천 경기에서 2실점을 하는 등 볼처리나 세트피스도 좋지 못했습니다. 경남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설기현 감독이 왔고요. 경남은 백성동, 네게바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요. 황일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범수와 김효기, 오스만이 나갔는데 개인적으로 오스만 선수의 아웃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황일수의 스피드, 조커로서 지난 K리그 1에서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백이종 제리치의 모습은 좋았지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경남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황일수와 제리치의 조합은 약간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수의 스피드는 좋지만 이런 그 경남의 공격이 뭔가 이 스피드 역습을 하고자 하는 공격인지 어떤 공격인지 저는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훌륭한 선수인데 조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랜드전에서 손정현 선수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졌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 그리고 수비진의 느린 주력들을 봤을 때 조직력도 조금 좋지 않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에게 조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의 수비예요. 저는 일단 초안에서는 안양의 수비가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 공격 역시 이정빈 선수가 25일 입대를 하기 때문에 빠진다면 아코스티 혼자서는 버거울 것으로 봐서 저는 안양의 단통패로 보고 있고요. 아코스티가 경남의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승부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손정현을 아코스티 혼자서는 못 뚫어낼 것으로 봐서 저는 안양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2위 전북 대 8위 대구의 경기고요. 전북은 부산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대구는 포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전북 쪽에 67.9%고요. 전북은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 대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제가 지난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던 김진수 쪽에서 PK를 내줬고요. 김진수 쪽 수비가 좌측 측면이 약간 불안해요. 이동준의 스피드에 약간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었고요. 부산의 김병호가 결정력이 조금 좋았다면 전북이 이 경기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가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츠바사 역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대원, 세징야 교체로 들어온 정승원 대안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내렸을 때는 대안과 에드가 에트인타워도 좋아 보이고요. 김선민 선수도 교체 투입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좋았지만 대구의 조금 단점 같은 경우는 3백이다 보니까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 노출 등이 있습니다. 이 경기와 울산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문선민과 로페즈가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전북 홈에서 대구가 2대0으로 전북을 잡았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 경기가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 경기를 봤을 때 전북이 PK로 선제 실점 후에 후반 막판에 이제 전북이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올린 상태여서 추가 실점을 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경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때와의 차이점은 안드레 감독이 아니라 이런 모습 아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 느낌상에는 모라이스 감독이 손준호 선수를 한 명의 볼란테 수비형 미들로 두는 게 아니라 정혁과 손준호의 투볼란테로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들 싸움에서 수적으로 조금 이긴 뒤에 조규성의 라인 브레이킹, 이 대구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울산과 11위 부산의 경기고요. 울산은 수원에게 3대2 승리, 부산은 전북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네, 제가 토토하고 나서는 이런 투표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울산은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 정도까지는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막 엄청 못하는 팀이 아닌데 몰리면 부러진다라는 법칙이 있듯이 몰릴 경기는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봤을 때 원두재가 교체 투입 후에 미들진의 안정감 동시에 윤빛가람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졌었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 울산은 위닝 멘탈리티가 가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선수도 U22 선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의 측면 공간이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 도스톤백 대신 나왔던 김동우 선수가 나오면서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1라운드보다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윤석영, 그리고 홈물로 김병호, 빈시치코, 이동준 등 전력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울산의 원두재가 선발로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일 텐데, 울산의 원두재가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신진호 선수와 그리고 윤빛가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는 물론 신진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수비에 대한 보호가 풋백에 대한 보호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은 당연히 울산이지만 지난 상주 강원 경기처럼 조금 이변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용우의 공백도 있고 지난 경기처럼 조금은 울산이 불안한 전반에 스타트를 한다면 이거를 역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단통무도 고민 중인 경기입니다. 단통무를 가게 된다면 상주 경기 또는 안양 경기 둘 중 하나를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6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내일 분데스리가 8경기 총합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